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별 말씀. 먼저 축하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초선이신데 예결위원장 맡았습니다. 예. 아, 막중한 자리인데요. 뭐 소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제주도의 한 해 예산이 6조가 넘지 않습니까? 6조 이상의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이제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막중한 책무를 느끼고 있고요. 예산이란 것은 이제 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민들의 국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도민들의 복리 향상과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잘 쓰여지는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잘 이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의회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입법과 예산 심의를 꼽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산 심사를 할 때 의회 존재감이 좀 빛난다는 얘기일 텐데요. 예결위원장으로서 꼭 견제하고자 하는 원칙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예, 우선은 헌법이 왜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의회에 부여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산부서는 우리 공무원사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사실 엘리트들이 이제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부서인데요.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편성한 어떤 도의 예산 편성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의 어떤 존재감이 예산 심사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 말은 사실 이제 처음부터 편성을 사실 이제 잘못했다는 어떤 또 반증의 또 표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고 심의하고 의결하고 결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투명성의 원칙이든 예산의 큰 어떤 원칙, 준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원칙에 충실한, 기본에 충실한 그런 어떤 예산 심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이번 제385회 임시에서 처음으로 어쨌든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좀 이끌으셨습니다. 심사 과정 많은 얘기들 좀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총평을 한다면 어떨까요? 집행부에서는 이번 2차 추경이 코로나 추경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코로나 추경이라고 동의하기에는 좀 민망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세입 증액이 975억이지만 강력한 어떤 감액을 통해서 새롭게 증액된 예산이 약 5천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코로나 관련 예산은 1115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20% 미만이거든요.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원래 본 예산에 편성돼야 할 이제 법정 전출금 그리고 국비 매칭해야 될 지방비 등 소위 법정 필수 경비 마련을 위한 사실 추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집행부의 재정 운용 능력의 한계를 보인 추경이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우리 제주도민 사회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어떤 그 재정 집행을 위해서 그래도 합의한 참 아쉬움이 많은 추경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대승적인 차원에서 맞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간에 좀 순탄하게 좀 가결이 되는데요. 어쨌든 개수 조정 과정을 통해서 한 128억 정도를 손질했지 않습니까? 감액된 예산들은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네. 사실 의회 시각에서 봤을 때 좀 덜 중요하고 그리고 덜 시급한 그리고 불용률이 높게 예상되는 그런 어떤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의 강력한 이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올라온 이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삭감보다는 공무원 인건비 삭감을 좀 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인건비 불용률이 약 2%인데 제주도는 7%가 넘습니다. 꼭 필요한 공무원 인건비를 제한 약 53억의 예산을 이제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작은 노력을 통해서 도민사회와 함께한다는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해외 어떤 연수비를 또 삭감을 통해서 또 동참을 했고요. 이런 감액된 예산들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 그리고 지역주민 불편 해소 사업 등에 이제 증액을 했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예산 심사 끝나면 항상 되풀이되는 논란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도 삭감된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는 뭐 지역구 챙기기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권 침해다 이런 좀 지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이번 어쨌든 심사 과정에서도 당초 예산안에는 없던 한 40여 가지
사업들이 새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이런 삭감한 예산을 지역구에 또는 우리 민간 보조 사업에 이렇게 배분하는 이런 관행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이런 지역의 사업들 소위 이제 이연재량비라고 하지만 이제 지역 이제 사업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주의를 편향하는 방법들이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요구를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대의민주주의를 또 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본 예산에 편성된 어떤 예산 내용들을 보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예산으로 편성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당연히 지역의 대표인 도민의 대의견인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통해서 증액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것들은 어쩌면 당연한 어떤 예산의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저희 국회의원분들께서도 이제 교부세, 특별교부세를 이제 갖고 와서 또 제주도의 중요한 어떤 현안 사업들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어떤 그 예산의 작용 그리고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지역구 챙기기 역으로 보면 많이 챙긴 이익이 지역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어쩌면 더 많이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역시 뭐 도세가 약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은 작은 축소판이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의회 이 예산 심사가. 그런 의미에서 좀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예산 심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뭐 끝났으면 잘 집행을 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을 텐데요. 우리 집행부에게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의회 심의가 끝나고 이제 집행부에서 지금 전도민 대상 긴급 재난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매우 사실 이제 유감스러운 게요. 사실 제1차 추경이 다른 지자체는 3월에 이미 했거든요. 저희는 5월에 했고 그리고 이제 7월에 2차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민사회가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많은 어떤 문화예술계가 굉장히 사실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빠르게 좀 재정 집행을 좀 하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그래요. 어쨌든 예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쭉 과정을 보면 편성을 하고 심의를 하고 집행을 하는 이런 과정일 텐데요. 그래서 뭐 어떤 종합예술가도 같다 이런 표현을 좀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과정들을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의 소통이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예산 편성 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최소한 큰 틀에서의 예산, 분야별 예산을 협의한다든지 하는 이런 예산 협치 이런 구상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계획이 좀 있나요? 이 협치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으니까 좀 말씀드리자면요.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가 구성이 되면서 또 협치의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상반기는 사실 협치를 서로 안 했다기보다는 버스 준공연이라든지 대규모 이제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공사 등 이제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할 내용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협치보다는 의회의 고유한 기능, 고유한 역할인 견제의 어떤 역할에 충실을 이제 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하반기는 이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재정 협의회, 의회와 그리고 이제 도정 사이에 재정 협의회를 통해서 좀 사업의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 그런 어떤 지혜를 모아나가는 작용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주도의 재정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거든요. 뭐 의회는 어쨌든 수년 전부터 재정 절벽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년 상황도 만만치 않죠. 이런 재정 절벽, 재정 위기 상황, 뭐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의회에서는요, 수년 전부터 이 재정 절벽 상황의 어떤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야 집행부에서 이제 재정의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지금보단 이제 앞으로 특히 3년 후에가 더 문제입니다. 3년 후는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넘어가는 이제 시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3년 후에 어떤 재정 절벽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집행부는 없습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큰 어떤 고민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회라도
이제 재정 절벽의 어려움, 여러 가지 지속적인 어떤 해안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그리고 또 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좀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있으면 이제 지평부에서 새 예산, 2021년도 예산안 편성을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쉽지 않은 재정 상황, 이렇게 좀 뻔히 내다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제주도 그리고 도 교육청에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재정이 정말 이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앞으로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민들은 더 나은 어떤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복리 향상 그리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도민들의 다양한 어떤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와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도교육청 안에 좀 다양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종태 예결위원장님을 모시고 도민의 혈세인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산은 편성과 심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종합예술과도 같다고 하는데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집행부는 본연의 역할을 통해,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